세계 민담 이야기 아일랜드 편 백폴라의 사랑. 우리는 백폴라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며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녀는 백폴라, 지창금 없는 여인이라는 별명으로 통했습니다. 단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고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슬레인의 데르모드가 아일랜드 전체를 호령하던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데르모드는 결혼은 하지 않았으나 내 지방 출신의 왕자들을 양자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왕자들의 아버지들, 곧 내 지방의 영주들은 아르드리에 대한 충성과 애정의 표시로서 자기 아들들을 데르모드에게 보냈으며, 데르모드는 양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였습니다. 왕실의 젊은 왕자들 중에 한 사람인 크림단은 레인스터의 왕인 예의 아들이었는데, 친자식같이 돌보아주는 대왕으로부터 다른 어느 왕자들보다 두터운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크림단 또한 대왕을 사랑했으며 왕자답게 열성적이고 지적이며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대왕은 크림단과 종종 사냥을 하러 가곤 했는데 때로는 하인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왕은 사냥 도중 숲에 관한 온갖 지식을 크림단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왕자로서 행동거지나 의무, 재판관으로서 품행, 그리고 백성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폭넓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데르모드 대왕은 이러한 둘만의 모험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일이 좀 한가하면 크림단에게 몰래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크림단은 사냥 준비를 마치고 약속된 장소에서 왕과 만나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모험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왕과 크림단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얕은 곳이 없나 보려고 물이 불어난 강을 이리저리 살피고 있을 때였어요. 그들은 서쪽에서 달려오는 이륜마차 안에서 외로워 보이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저게 누굴까? 왕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폐하는 마차 안의 여인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십니까? 크림단은 물었어요. 왜냐하면 크림단은 지식을 사랑했고 또 똑똑하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난 어떤 여인이 암소를 목장으로 몰고 가는 걸 보면 놀랍단다. 여자들은 암소를 잘 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크림단은 왕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2마리의 말이 끄는 이륜마차를 몰고 있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냐? 데르모드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에 대해 설명을 들을 때 흥미를 느끼는 것처럼 크림단도 왕의 설명을 듣고 왕처럼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저 여인은 2마리의 말을 몰고 있군요. 크림단은 말했습니다. 전에 저런 광경을 본 적이 없느냐?
왕은 물었습니다. 본 적은 있었으나 이렇게 자세히 관찰한 적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인을 보게 되면 많은 추측을 하게 되지. 왜냐하면 우리들 머릿속에는 여자들은 집에서 산다. 여자가 없는 집이나 집이 없는 여자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꽉 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들이 홀로 있어도 그들은 결혼한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네, 틀림없습니다. 왕자는 심각하게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을 했어요. 저 여인에게 말을 붙여보자꾸나. 그렇게 하죠. 크림다는 왕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왕은 자신을 가리킬 때 위험을 드러내는 짐이라는 말을 사용한단다. 그러나 아직 영지를 다스리지 않는 왕자들은 자신들을 나타낼 때 다른 말을 사용해야만 한다. 데르모드 왕은 말했습니다. 미처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크림다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왕은 그의 양쪽 볼에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짐이 너를 꾸짖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깊게 할 때 애써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하거라. 이것이 통치 기술의 하나란다. 저는 그 어려운 기술을 결코 습득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크림다는 기탄에 잠겨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두 통달해야만 하느니라. 우리는 마음과 말을 가지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코와 눈썹을 가지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크림단 마차 속의 여인은 데르모드 왕과 크림단이 서 있는 개울 가까이 마차를 몰고 오더니 거품과 물보라가 소용돌이치는 강을 건너갔습니다. 마차를 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크림단은 감탄하며 소리쳤습니다. 너가 좀 더 나이가 들면 진실로 찬양할 만한 것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짐이 보기에는 말을 보는 솜씨보다는 저 숙녀 자체가 더욱 훌륭하구나. 왕은 계속 성의 있게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진실로 세상의 놀라움이며 끝없는 기쁨이로구나. 그 여인은 모든 것이었으며 동시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차로 강을 건너 강둑에 말들을 끌어올렸을 때 흩날리는 머리, 아름다운 입술, 몸에서 풍기는 젊음의 힘과 우아함은 왕의 눈에 들어와 박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의 눈은 왕과 함께 있는 크림단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왕이 그녀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그녀도 똑같이 크림단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 멈춰라! 왕이 소리쳤습니다. 누구를 위해 제가 멈춰야만 합니까? 여인은 물었어요. 그렇지만 여인은 멈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명령에 거스리려 하면서도 따르는 여인의 태도였습니다. 데르모드를 위해 멈춰라. 이 세상에는 데르모드가 많이 있습니다. 여인은 대받아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드리의 데르모드는 단 한 사람뿐이노라. 대왕의 대답에 그제야 여인은 마차에서 내려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대의 이름을 알고 싶구나. 그러나 왕의 요구에 대해서
숙녀는 인상을 찌푸리고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짐은 그대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도다. 저는 아무것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왕에게까지도 못하겠느냐?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크림단은 붕괴했습니다. 숙녀여, 그대는 진실로 아들에게까지 이야기하지 않겠단 말인가? 크림단은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대왕이 그녀에게 하듯이 위험있게 대왕을 응시했습니다. 왕은 사랑스러운 눈길에 끌려 고집을 피우지 못했어요. 왕은 크림단을 떼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크림단에게 가르치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우리는 항상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와 개인적으로 연관된 질문만을 하고 그 대답을 들으려고 해야 한단다. 크림단은 왕의 지적을 모두 정당하다고 받아들였어요. 따라서 짐은 여인의 이름을 묻지 않겠다. 또한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겠다. 대왕께서 가녀치 않으신다고요? 크림단은 물었습니다. 아니다. 단지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녀가 나와 결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거참 대단한 질문이로군요. 크림단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대답을 들어야만 하는 질문이지. 왕은 의기양양하게 외쳤어요. 그러나 그녀가 어떤 여인인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듣는다면 짐은 오히려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저 여인이 과거에 어떤 모험을 했는지 그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나서 왕은 불길한 듯 지평선을 응시했습니다. 크림단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는 그녀의 것이지만 미래는 짐의 것이다. 그러므로 짐은 단지 미래에 적당한 것만 요구할 뿐이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소. 왕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비롭고 확고하며 사려 깊은 눈으로 그녀를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빗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바라보고 있을 때 그녀 아름다운 눈 속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눈에는 왕 옆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아름다운 소년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일랜드 대왕이 우리들에게 청혼한다면 우리는 거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날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타라를 통치하는 것을 싫어할 여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눈물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여인은 왕의 손을 잡고 함께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들 뒤에는 말과 마차를 끌고 에우 아들 크림단이 우울한 기분에 잠겨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소망대로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 왕은 다시 그녀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그녀도 자진하여 이름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왕에게 결코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으며 왕으로부터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백폴라 지참금 없는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은 흘러갔고 왕은 기대했던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백폴라 쪽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행복을 야망과 지위로 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는 아일랜드 대왕의 왕비라는 지위가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백폴라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만일 크림단이 없었다면 그녀는 꿈속에 잠겨 지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비의 마음속에 있는 크림단은 밝은 해와 달이었고 과일의 향기로움이자 벌꿀의 맛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크림단과 왕을 나란히 바라보았을 때 서로 엉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크림단의 고수머리에 얹어진 왕관만이 세상의 어떤 왕관보다도 고귀한 왕관이라고 생각했고 또 크림단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된 크림단은 너무 놀라서 곧 타라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듣고 나자 두 번째에는 듣기가 더 쉬웠고 세 번째 되풀이 되었을 때는 진지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지체 없이 크림단은 백폴라와 함께 타라를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결정은 그들이 후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약속의 일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새듯조차 깨지 않은 이른 아침에 데르모드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며시 뜬 한쪽 눈으로 어슴풀의 불빛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아직 새들조차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찍 일어났소? 왕이 백폴라에게 물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약속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요. 그래요. 왕비는 대답하며 재빨리 옷을 입었습니다. 대체 무슨 약속이요? 왕이 추궁했습니다. 어떤 장소에 옷을 두고 왔어요. 그래서 가져와야 해요. 금으로 수놓은 비단 겉옷 8벌, 금박을 한 귀한 블로치 8개, 순금으로 된 왕관 3개를 말이에요. 지금 시간에는 침대가 길거리보다 좋을 텐데 왕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그건 그럴 거예요. 더구나 안식일 여행은 불행을 가져온다오. 행운을 가져올 거예요. 왕비는 우겼습니다. 고양이에게 크림을 못 먹게 하는 것이나 여인에게 장신구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왕으로서 할 일이 아니지. 데르모드는 침착하게 모든 일을 볼 수 있었고 조용한 눈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왕비의 이러한 태도는 왕을 불쾌하게 하는 일임에 틀림없었고 왕은 이와 같은 안식일의 이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곤 하였습니다. 가능하다면 안식일에는 새들까지도 그 푸른 나뭇가지에 묶어두고 구름에게조차 하늘에서 퍼져 어우러지는 것을 금했을 것입니다. 왕은 자기의 시퍼런 서슬이 미치지 않는 자연물에게조차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데 그 밖의 모든 것들이 왕의 지배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타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살펴보는 것이 데르모드의 습관이었어요. 영지 내에서 시우 요정이나 백성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대왕은 시의 요정과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소란스레 흥청거리는 것을 금했으며 법률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왕이 얼마나 악하게 요정들을 다룰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데르모드 치세 기간 동안 안식일에 기도하는 사람들과 시의 백성들은 언덕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여행을 준비하는 아내에게 얼마나 노하였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남편으로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왕은 다시 잠을 자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꼭두 새벽부터 설치는 여행에 관계하지 않겠소. 왕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백폴라는 시녀 하나를 데리고 궁전을 떠났습니다. 왕비가 출입구를 넘었을 때 어떤 일이 그녀에게 생겼어요. 그러나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첫 번째 발걸음이 궁전에서 세상으로 나선 발걸음이었다면 그녀의 두 번째 발걸음은 요정의 나라로 들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왕비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비는 크림단을 만나기 위해 쿨루아인다 카엘렉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궁전을 떠났을 때 더 이상 그녀는 크림단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왕비와 하녀 눈에 비치는 세상은 이전의 세상과 같은 것이었고 그들이 보았던 이정표도 늘상 대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행하고 있는 목적은 달랐어요. 왕비와 하녀가 길에서 지나친 사람들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었지만 모두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비와 하녀는 타라를 떠나 레인스터의 투프리로 가기 위해 남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황폐한 지방에 들어섰어요.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마침내 백폴라는 발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걸? 하녀 역시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렇지만 곧장 걸어간다면 어디든지 나오겠지. 백폴라와 하녀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하녀는 길에다 눈물을 뿌렸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으스스한 차가움과 침묵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기대와 공포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듯 모를 듯 했습니다. 나지막한 언덕에 바스락거리는 길을 우울하게 올라가고 있을 때 하녀가 우연히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본 하녀는 백폴라의 팔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녀는 무엇인가를 가리켰어요. 백폴라는 하녀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밑에서 크고 검은 무리가 갑자기 앞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리 떼다! 하녀가 소리쳤습니다. 나무 쪽으로 뛰어라! 백폴라가 외쳤어요. 나무에 올라가 가주 위에 앉아! 그들은 뛰었습니다. 하녀는 계속 울면서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저는 나무에 올라갈 수 없어요. 이리에게 잡아먹힐 거예요. 하녀는 정말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백폴라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두드리고 물어뜯으며 침을 흘리는 강철 같은 늑대의 입으로부터 불과 한 뼘 위에 백폴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뭇가지에 앉아 밑에서 으르렁거리면서
흰 이빨을 드러낸 채 뛰어오르는 이리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달이 떠올랐습니다. 이리들은 가버렸어요. 교활한 이리떼 우두머리는 자기들이 그대로 있는 한 백폴라도 그대로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리떼들은 나무에다 대고 으르렁거리면서 떠나갔습니다. 백폴라는 나뭇가지 사이에 다리가 끼어 아팠습니다. 나무 위에 얼마나 불편하게 앉아 있었는지 아프지 않은 데가 없었어요. 얼마가 지난 후에도 백폴라는 나뭇가지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어요. 이리떼들이 돌아올지도 몰라. 이리 우두머리는 워낙 교활하고 영리해. 자기들이 떠난 것처럼 보이려 하는 게 틀림없어. 이제까지 먹은 어떤 여자보다도 맛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백폴라는 이리들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보려고 주의 깊게 사방을 살펴봤습니다. 그녀는 먼 나무들 아래 그림자들이 움직이는지 보려고 짖는 소리나 하품 소리를 들어보려고 바람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백폴라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점차 그녀의 마음속에 평온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으며 과거의 위험이란 무시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폴라는 내려오기 전에 주위에 펼쳐있는 흑색과 은빛 세상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 사이에 희미한 불빛을 면밀히 살펴보았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위험이 없어. 그리하여 백폴라는 나무에서 내려와 그녀가 주시한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새 그루에 큰 떡갈나무가 있는 곳에서 백폴라는 멧돼지를 불 위에 놓고 굽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녀는 이 젊은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처음에 흘끗 보고 인사를 하더니 그 후엔 백폴라를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멧돼지가 다 요리되자 그 사내는 그것을 먹으면서 백폴라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불가에서 일어나 나무 사이를 걸어갔어요. 백폴라는 무엇인가 새로운 경험을 겪게 될 것을 느끼면서 비참한 기분으로 따라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내가 왕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어. 그러나 젊은 사람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야. 젊은이는 백폴라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크림담도 아름다웠지만 이 젊은이는 그보다 10배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크림단의 고수머리가 왕비의 눈에는 축복으로 비쳤기 때문에 그녀는 예쁘게 보이기 위해 먹기도 잘하고 자기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의 모습을 보았을 때 백폴라는 먹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잠을 자기도 두려워졌습니다. 행여 기쁨을 빼앗길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이란 이 젊은이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백폴라는 똑바로 앞을 볼 수 있는 한 젊은이를 쳐다보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이와 백폴라는 은은한 달빛에 젖은 한적하고 상쾌한 바닷가로 갔어요. 젊은이는
뒤에 오는 백폴라와 함께 보트 안으로 들어가서 물 위로 툭 튀어나온 섬을 향해 노를 저어 나갔습니다. 섬에서 내린 그들은 광대한 궁전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그들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쿨쿨 잠이 들었지만 백폴라는 아늑한 평화가 그녀의 눈꺼풀을 짓눌러 스르르 잠에 떨어질 때까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백폴라는 큰 소리로 깨어났어요. 나와봐요. 플랜 나와봐요. 젊은이는 침대에서 뛰어 일어나 마구를 챙긴 뒤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갑옷을 입은 세 남자가 이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사람은 다시 잔디 건너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네 남자에게 갔습니다. 그런 후 4명씩 두 편은 결투할 때처럼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나누고 나더니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싸움이 끝났을 때 그곳엔 단 한 사람만이 서 있었고 나머지 7명은 쓰러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용감했어요. 백폴라가 젊은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백폴라가 내가 용감했다 해도 이것은 좋은 전투는 아닐 것이오. 난 지금 세 형제들과 내 조카들을 죽였다오. 젊은이의 대답에 백폴라는 대답했습니다. 달의 아들인 페다시에게 이 섬을 계속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 백폴라는 이 전투로 인해 동요하고 두려워하긴 했지만 지금 그녀가 기울이는 관심은 다른 방향에서였습니다. 왜 당신은 저번에 나와 얘기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까? 내가 이 섬의 왕권에 도전하는 모든 자들을 물리치고 왕권을 얻을 때까지는 내게 아일랜드 대왕의 왕비는 가분합니다. 그 대답을 백폴라에게 향유와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백폴라는 밝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신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을 시녀와 함께 집까지 데려다 드리겠소. 당신의 시녀는 실제로 죽지 않았소. 내가 통치권을 장악하면 타라로 당신을 찾으러 가겠소. 꼭 오세요. 백폴라가 다짐했습니다. 결단코 가리다. 세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 아침 안개가 자욱한 타라의 장엄한 지붕이 아득히 보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젊은이는 멈칫멈칫 주저하는 걸음으로 여러 번 뒤돌아보면서 백폴라와 시녀 곁을 떠났습니다. 백폴라는 궁전문에 들어서면서 그녀가 궁전에 없었던 3일간을 데르모드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너무 일러서 새들조차 깨어있지 않았어요. 아침의 희끄무레한 빛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불투명하게 하였으며 차갑고 창백한 어둠으로 에워쌌습니다. 백폴라는 희미한 복도를 따라 조심스레 걸으면서 근위병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당분간은 자신의 거동에 대해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또한 집에 돌아와서 누리는 잠시 동안의 평온한 휴식이 그녀를 즐겁게 하였습니다. 그 평온은 여자들이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자기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자기의 소유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을 때 느끼는 그러한 평온이었습니다. 백폴라는 왕의 침실문을 열고 소리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후 잠자는 왕을 바라보면서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왕이 깨어났을 때 왕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할지, 그리고 왕의 물음에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도리어 왕을 꾸짖어야지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왕을 나쁜 남편이라고 불러서 놀라게 해야겠다. 그러면 왕은 놀라고 붕괴해서 모든 것을 잊고 말 거야. 바로 그때 왕은 베개에서 머리를 들어 백폴라를 다정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백폴라의 심장은 크게 고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왕이 질문하기 전에 큰 소리로 이야기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백폴라는 왕의 말을 듣자 너무 놀라 그녀가 말하려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다만 앉아서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당황하여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자, 왕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로 결심했어? 백폴라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 약속하기엔 적당치 않은 시간이었지. 새들 중 한 마리도 나무를 떠나지 않은 시간이었어.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다 할지라도 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웠어. 왕은 아기를 품고 말하였습니다. 백폴라는 숨이 막혔어요. 왕은 계속 말했습니다. 안식일의 여행은 아주 나쁜 것이요. 좋은 일이라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당신은 옷과 금관을 내일 얻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약속 따위는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박쥐나 올빼미에게 맡길 것이요. 아름다운 부인이여, 따뜻한 침대 속에 들어오시오. 그리고 아침에 여행을 떠나는 게 좋겠어. 이때껏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짐이 백폴라에게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분부대로 즉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당황감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따뜻한 어둠 속에서 기지개를 켠 백폴라는 지금쯤 에의 아들 크림단이 클루아인 다 카알렉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폴라는 그 젊은이를 어리석은 바보로 생각하였습니다. 크림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백폴라에게는 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길가의 나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왕과 왕비가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아있을 때 4명의 성직자들이 왔다는 정갈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인데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어? 왕이 물었습니다. 깍지를 낀 손가락과 곧은 턱, 얇은 눈썹, 단단히 박힌 아기에 찬 눈을 지닌 성직자가 이들 4명의 대변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규칙을 어겼습니다. 성직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한 손으로 다른 손을 감싸쥐고 손가락들을 꽉 눌렀습니다. 무언지 설명해 보시오. 우리의 주군이신 데베니시우 몰라시우스가 우리를 급히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그 신앙심 깊고 덕망 높은 사람 말이로군. 그 사람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지. 저희는 다음과 같이 당신에게 말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성직자가 말했어요. 그는 오른손을 왼손에 파묻었으므로 오른손 손가락들이 다시 보이는 것은 바랄 수 없었습니다. 날이 새기 전 오늘 아침에 가축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이 데베니시의 형제들 중 한 사람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가축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가 서로 맞붙어 싸우고 있는 8명의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 아침에 데르모드 왕은 경로했습니다. 성직자는 강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날 아침에 말입니다. 계속 이야기해 보시오. 왕은 경로하여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폴라의 가슴에는 갑작스러운 공포가 일었습니다. 안식일에 그같이 무서운 이야기는 하지 마시오. 백폴라는 간청했습니다. 안 돼요, 왕비. 이것은 들어야 하오. 왕이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성직자는 기분이 언짢은 듯 험악하게 백폴라를 쳐다본 후 몸짓을 하며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 8명 중 7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갔을 거야. 왕은 우울하게 말했습니다. 예, 필경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성직자는 열기를 띠며 말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죽지 않았는가?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성직자는 대답했어요. 흐흠, 계속해보. 몰라시우스는 이들 7명의 이단자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또한 몰라시우스는 그들의 더럽혀진 목과 추잡한 팔과 빌어먹을 무게에서부터 2사람분의 금은 보화를 거둬들였습니다. 2사람분의? 데르모드는 심각하게 물었어요. 그러자 여인 성직자가 말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바로 그만큼이었습니다. 그리고 몰라시우스는 그 소름 끼치는 보물이 얼마만큼이 데베니시의 형제들 것인지 그리고 왕의 소유물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백폴라는 급히 말을 가로막고 우아하고 위험있게 말했습니다. 그들 형제들에게 보물 전부를 가지라고 하십시오. 그것은 안식일의 보물이며 그러한 것은 누구에게도 행운을 가져다 주지 않을 테니까요. 작고 거친 회색의 눈초리의 성직자는 그녀를 차갑게 다시 쳐다본 후에 왕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데르모드는 깊이 생각한 후 왼편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고 오른편의 주장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왕비의 충고대로 따르라. 그 금과 은으로 훌륭한 유물함을 만들어 짐의 치세 연도를 적고 짐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 새끼양, 연어, 그 후나의 아버지인 아드리를 낳았던 나의 할머니를 기억하도록. 그리고 남아있는 보석으로는 신앙심 깊은 몰라시우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수도원장의 지팡이를 만들도록 하여라.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뚝뚝하고 날카로운 턱의 성직자가 말했어요. 왕은 유쾌하다는 듯이 조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대가 계속한다면 그 얘기는 반드시 언젠가 끝나게 되겠지. 돌이 하나씩 모여 집이 되듯
그대여 말들이 모여 이야기가 될 것이요. 성직자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자 더 야위고 험악해 보였습니다. 죽지 않은 젊은이, 플랜이란 이름을 가진 젊은이 말고도 그 싸움터에 있었고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왕은 놀라 물었습니다. 성직자는 그의 턱을 앞으로 내밀더니 이어서 이마를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은 왕비마마이십니다. 백폴라라고 불리는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는 고함을 버럭 지르면서 여의고 곧은 둘째 손가락을 뻗어 왕비를 가리켰습니다. 왕은 중얼거리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만약 진짜로 이 여인이라면? 성직자는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왕은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물었습니다. 왕비는 이 세상의 여인으로서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시우 여인으로서는 추방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거룩한 아침에 그녀는 쉬에 있었고 그녀의 팔은 플랜의 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왕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한 사람 한 사람을 명안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뒤 두려움에 젖은 눈으로 백폴라를 보았어요. 정말이요 왕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이에요. 백폴라는 대답하였습니다. 왕의 눈에는 백폴라의 눈이 표독스레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은 문을 가리켰습니다. 너 연인에게 가거라. 플랜에게 가거라. 왕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러죠. 플랜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다릴 거라는 생각이 내 가슴을 조이고 있어요. 백폴라는 얼굴을 붉히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백폴라는 궁전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타라를 떠났습니다. 그 후 아일랜드뿐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뒷소식을 다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